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정말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잡히는 거 말고 딥 컨센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뭐 넘어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마진 가이던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이번 분기 즉 이제 4월 달에 나올 실적의 가이던스가 71% GP 마진을 줬는데요. 이게 딱 1년 전에는 78.9%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7.9% 포인트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연간으로는 70% 중반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70% 후반대까지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거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마진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크고 가이던스도 회사가 준 그거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의 EPS 그로스가 한 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는 그게 한 6 내지 7%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보다 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으니 주가가 좋을 거다. 이거는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좋았기 때문에 최근 몇 분기 동안에 좋았던 거에 비교하면은 덜 좋았다. 좋기는 좋지만 덜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딥시크의 역량 이후에 결국은 엔비디아 주도하에 이런 빅테크들이 굉장히 비싼 칩을 사고 과도한 투자를 하는 이런 지금까지 AI 개발 트렌드가 좀 바뀔 가능성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AI의 개발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M7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딥시크 이후에는 결국 이제 그게 좀 흔들리면서 종목이 확산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블랙웰 매출액은 110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건 한 4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바틀렉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수십억 달러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100억 달러 넘어서 110억 달러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그러면 매출액이 예를 들면 다른 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110억 달러가 애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블랙웰은 좋았지만 하퍼라든지 뭐 러블레이스 그다음에 이쪽에는 암페어 이쪽 아키텍처에서는 생각보다 매출이 덜 나왔다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넷넷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마진이 좀 떨어지고 뭐 좋게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기대 이거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93억 달러인데 한 400억 달러 이상은 나왔어야 그래도 뭐 엔비디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우리는 컨센은 380억 달러였거든요. 컨센서스는 회사가 준 가이던스는 375억 달러 시장의 컨센서스는 380억 달러였지만 사실 시장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제 기대치는 400억 달러 이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393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딥시크가 시장을 강타를 했죠. 외국 시장에 강타를 했고, 저도 그 연휴 끝나고 나서 딥시크 관련된 보고서를 썼거든요. 뭐 제목을 딥소공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딥시크의 출연을 본 젠슨 황의 눈동자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지금 보낸 메시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력 이퀄 AI 경쟁력이었는데 그 구도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결국은 AI 개발의 주도가 당연히 빅테크 M7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집중됐던 M7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와 관심이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M7은 지금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가 많은 그런 산업의 전형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좀 뭐냐면 M7이 보유한 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일 확실한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이 이제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현금이 계속 쌓여가는 이런 그림이 좋은데 지금 쌓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변할 수 있고 지금 이 빅테크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원래 예전에는 IT 성장주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됐냐면
필수제가 된 거죠. 필수제가 되면서 빅테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성장 IT 섹터에서 필수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과거에 누려왔던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둘 다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해서 중국이 IT 섹터라든지 뭐 반도체 테크 섹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시크 이후에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된 거고 젠소낭도 언급을 했지만 잠재적 최대 경제는 하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보다 이제 중국이 그런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기술 개발을 잘해왔고 상당한 미국과 차이는 아직은 있겠지만 미국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춰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그런 투자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때 잊혀져 있던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던 중국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죠, 실력. 실력이 만만치 않다.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랬거든요. 과거 투자했던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금이 줄어들 정도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금 뭐 엔비디아의 칩을 뭐 수출을 제한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알리바바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중국의 칩들, 화웨이의 칩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뭐 알리바바도 빅테크들 못지않게 뭐 AI 분야, 특히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죠.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국 당국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내수가 잘 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으로 그걸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볼까 했는데 부동산이 전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없고 좀 최근에 이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도 부동산은 이제 회복 불가능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딥시크의 출현이 중국 당국에는 상당한 희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시진핑이랑 완전히 틀어졌던 우리 마윈도 다시 악수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이 지금 내수 침체, 부동산이랑 내수 침체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국 시내에 뭐 심천을 갔다 오신 분인데 공안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경찰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 공안이 많지가 않고 이제 그거를 다 카메라, CCTV가 다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다 검출해내고 뭐 누가 예를 들면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쓰레기 버렸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온대요. 쓰레기 주소라. 자동차 불법 주차해놓으면 빼라. 차 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길거리에도 청소하는 사람도 거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다 로봇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수는 더 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이런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해외로 사실 팔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은 그걸 이제 기피코 막겠죠. 하여튼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런 지금 이 흔히 말하는 중국의 테라픽 10 뭐 이거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 뭐 굉장히 장밋빛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은 또 아닌 거죠. 중국 테크가 연초에 달렸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거기에 지금 당장 올라타야 되느냐 이러지는 않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뭐 기회는 계속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계속 딥시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미 큰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단 조정을 받고 나서 만약에 미국 이외에 다른 테크 주식을 고른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손에 꼽히는 게 뭐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첫 손에 꼽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중국의 그런 IT나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규모가 꽤 큽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가들부터 해서 관심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기술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올해 주식시장의 그런 큰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넌 US 이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가 실제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당장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 선진 시장에서 어디를 볼 거냐? 이제 그동안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유럽 주식들. 지금 뭐 사실 유럽이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특히 뭐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오른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뭐 독일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불안하죠. 정치적 상황도 불안하고 이제 그렇게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보다는 좀 그동안 많이 쉬었던 뭐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도 상대적으로 지금 뭐 오늘은 좀 주가 빠졌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주가 흐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국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동안 미국 이렇게 왔었는데 조금 넓히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이제 실제로 많이 올랐고 또 나름대로 경쟁력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중국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어찌 됐든 길을 쓰고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반도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뭐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 이런 쪽에 서포트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회사 중에서 뭐 SMIC나 뭐 화홍 반도체 이런 데 말고도 중국의 장비 업체 뭐 나우라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에이맥 이런 회사들 굉장히 관심이 여전히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에 되게 많이 오른 회사가 중국에 하나 캠브리콘이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주가 390% 올랐습니다. 390% 올라서 그 회사가 이제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올라서 사실 올해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르고는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수입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체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손에는 당연히 하웨이가 꼽힙니다만 하웨이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캠브리콘 이런 회사들 반도체 설계 업체들 중심도 뭐 하나의 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위협적이죠 사실.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막지 않으면 강제로 막지 않으면 사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정말 초토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재가 성공한다 그러면 이 리스크도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제재가 없으면 자유무역 형태로 놔두게 되면은 BYD가 결국 세계를 거의 뭐 장악을 할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이제 막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효과적으로 정말 막아진다면 비아디는 자기네 투자해 놓은 것들을 고정비로 안고 자기네가 또 휘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방과 중국 자동차 산업 간의 그런 뭐 경쟁 구도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죠. 지금 여기서 서방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기차를 계속 이렇게 푸시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는 좀 중국의 게임이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릴 얘기를 하고 다시 석유 경제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순수하게 우리가 제품 경쟁력만 놓고 보면 BYD가 압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압도할 것 같은데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서방의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를 시장을 개방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방 경제가 아주 깊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보호무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이념과 이제 정치가 개입하는 그런 상황. 그렇지 않으면 또 중국은 또 굉장히 상생의 개념이 아니라 다 이 주변 국가들을 자기 속국화하는 이런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딥시크는 못 쓰게 하겠지만 딥시크가 제시했던 그런 AI 개발의 노하우, 비용을 절감하고 또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하고 또 되게 효율적인 데이터, 걔네 표현으로 이제 스마트 데이터 이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막 강력한 프로세서가 필요하고 아주 굉장히 비싼 칩과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는 많이 쓰겠지만 딥시크가 제안했던 이런 새로운 AI 개발 방향은 이미 지금 뭐 오픈 AI부터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막느냐 뭐 그거를 매크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를 봐야 될지 그냥 다 합쳐서 트럼프 리스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뭐 관세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디맨드가 수요가 좀 위축될 가능성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시장의 좀 색깔이 조금 바뀐 게 이제 월마트 실적 때부터 했어요.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준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마트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보다 조금 안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원래는 사실 그거였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는 보다 다 이거는 협박용이다, 협상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당장 3월 4일부터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시작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 안 했던 추가 10% 관세를 얹어서 토탈 20% 관세를 3월 4일부터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이게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하겠구나.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최종 타겟은 중국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이 그쪽 우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원래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게 분명히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서 수요가 둔화될 그런 리스크가 있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초에 일단 미국 소비가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트럼프도 시장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좀 협박용, 협상용 이렇게 카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다시 또 리스크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더 불확실하죠. 두 회사 다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 기간 동안에 일본과 대만의 메모리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일본의 키옥시아, 뭐 대만의 난야, 윈본드 이런 회사들이 한 30% 정도 한 2주 동안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냐 제가 이제 그쪽 회사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네도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메모리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올랐어요. 가장 큰 거는 작년에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인 거고, 물론 키옥시아는 이제 작년 말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가 올해 반도체 투자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지금 반도체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하나 앞서서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투자를 많이 못하고, 뭐, 기타 뭐 관세니 뭐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못하는 상황이면, 글쎄, 뭐 지금 상반기는 좀 고전하겠지만, 하반기가 되면, 예를 들면 윈도우즈 10 서비스가 이제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끝나게 되고, 그러면서 PC 교체주의가 한번 올 것이고, 그리고 AI 투자가 주로 이제 프로세서랑 이 메모리 쪽에 중심이 됐었는데 지금 투자가 많이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 쪽이거든요. 이제 이쪽에도 교체 수요가 좀 생길 수 있어.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투자는 많이 안 하는데 그러면 의외로 수급이 빨리 개선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주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도 조심스럽게 무슨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보다 먼저 지금 보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에서 하반기에 어떤 메모리 상황이 조금 개선될 이런 희망을 좀 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딥시크의 역량, 뭐 엔비디아 실적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그런 영향력이 좀 약화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고성능 칩이 좀 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라도 HBM을 굳이 안 넣고 예를 들면 LPDDR이라든지 뭐 이런 걸 써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HBM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일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또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완전 반대예요. 뭐냐면은 AI 개발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본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기업들이 AI 개발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 AI 개발하기 위한 뭐 메모리든 고사양 메모리든 이거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어. 이런 측면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이런 AI 프로세서 이 업체들이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이제 그런 기회를 잡을 그런 전략이 되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항상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딥시크가 등장을 해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고 이러지만 그 와중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근데 그걸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